금요일 저녁, 동네 지인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친구들과 허허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때 앞서 걷던 친구가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툭 찔렀다. 야야, 태훈아, 저기 좀 봐봐. 뭔데? 야, 네 아들 민석이네. 김태훈 씨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본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대형 횟집 간판 불빛 아래에서 환히 웃고 있는 아들 가족이었다. 손주는 아빠 손을 잡고 깡총깡총 뛰었고 모두가 즐거워 보였다. 한 친구가 말했다. 태훈아, 바로 집 근처에 살면서 너만 빼고 외식하는 거야? 애들이 갑자기 회가 먹고 싶었나 보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많이 섭섭했다. 오늘은 아무 약속 없다고 했던 아들이다. 친구 한 명이 눈치를 보며 덧붙여 말했다. 야, 네 손주 귀엽다. 인사나 하고 가지 그래? 하지만 김태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냐, 방해하면 안 되지. 집에 와서도 손주가 깔깔 웃는 소리가 멀리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그 소리에 김태훈 씨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김태훈 씨는 1957년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성실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던 집이었다. 어릴 때는 별 탈 없이 컸다. 군대 다녀와서는 우연히 알게 된 정육점 일을 배웠다. 김태훈 씨에게도 가슴 벅차게 설렜던 청춘의 한때가 있었다. 29살. 주변에서는 장가 가야지 성화가 한창이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만의 따뜻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친구분이 중매를 놓았다. 김태훈은 29, 한미선은 25. 두 사람은 평범한 중매 자리에 마주 앉았다. 조용한 찻집의 서중매쟁이 아주머니께서 자, 인사들 나누세요. 양쪽 다 참 착한 집안 자식들이에요. 소개를 해주시고 중매하시는 분은 바로 나가셨다. 둘은 쑥스럽게 웃으며 인사한다. 김태훈은 작은 소리로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한미선은 수줍게, 한미선이에요. 긴 머리카락, 수줍은 눈웃음. 김태훈 숨을 삼킨다. 김태훈 첫눈에 반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와, 정말 예쁘다. 미선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다가 힘들진 않으셨어요? 한미선은 조심스레 웃으며 아니요, 버스 타고 금방 왔어요. 서로 쑥스러워 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김태훈은 그녀가 잔을 드는 작은 손가락 마디까지 눈여겨본다. 조심스레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간다. 김태훈은 점점 편안해진다. 저는 지금은 정육점에서 일하지만 조만간 내 가게를 가지게 될 거예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한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김태훈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헤어질 무렵 김태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시 또 뵐 수 있을까요? 한미선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교제 기간 동안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 서로가 많이 친밀해졌다. 오늘 김태훈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한 날이다. 그 당시 데이트 장소로 가장 유행이었던 레스토랑 문을 밀고 들어섰다. 실내는 은은한 오렌지색 조명이 흐르고 곳곳에 진한 나무색 칸막이로 구획된 자리들이 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조용한 음악이 어우러진다. 레스토랑 웨이터. 손님, 이쪽 자리로 모실게요. 태훈은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꼭 쥔 채 한적한 구석 자리로 안내받는다. 조금 늦게 도착한 한미선에게 웨이터는 태훈이 있는 자리로 안내한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들어와 태훈을 발견하고 밝게 웃는다.
한미선 수줍게. 오래 기다리셨나요? 김태훈 웃으며. 아니요. 저도 지금 막 왔어요. 서로 마주 앉는 나. 테이블에는 하얀 린넨 테이블보가 깔려 있고 가느다란 촛불 하나가 깜박인다. 둘은 식사를 하고 잠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후 김태훈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품속에 있던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나.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얇고 소박한 금반지 한 개. 김태훈 목소리 약간 떨리며 미선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랑 같이 살아줄래요? 한미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가느다란 촛불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짝인다. 작게 고개 끄덕이며. 네. 태훈 씨, 태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준다. 그녀는 금반지를 낀 손가락을 꼭 오므리며 기뻐한다. 둘은 수줍은 웃음을 주고받는다. 그 시절엔 많아들 그랬다. 거창한 약속도 값비싼 반지도 없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고백 하나면 평생을 걸 준비가 됐다. 결혼식 날, 그날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태훈은 아직도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다. 결혼식장이 화려하게 장식된 공간. 하객들이 앉아있고 조명이 밝게 비춰지고 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다. 김태훈 속으로 생각했다. 너무 예쁘다. 우리 미선 씨,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결혼 서약을 한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둘, 아직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김태훈과 미선은 신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느끼는 설렘과 사랑은 매일 자랐다. 작은 집이지만 두 사람만의 아늑한 공간에서 함께 웃고 함께 꿈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김태훈은 매일 퇴근 후 한미선의 미소와 따뜻한 식사를 기다리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태훈 씨, 미선이 물었다. 장사는 잘 되었어.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니까. 김태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미선은 그 말에 행복하게 웃었다. 태훈과 미선은 신혼생활을 즐기며 그 사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아이가 생기자 두 사람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다. 작은 아기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사랑도 깊어졌다. 그 아이가 민석이다를 민석이를 키우면서 태훈은 자연스럽게 가게를 더 키워나갔다. 사업도 점차 안정되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으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가족을 위한 넓은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한층 더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갔다. 그러나 김태훈은 미선과의 결혼 생활이 어느덧 14년을 맞이했다. 아들 민석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29세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1년 후 민석이가 태어나면서 두 사람의 행복했다. 김태훈은 열심히 일하며 가게를 운영했고 미선은 가정과 아이를 돌보며 서로의 삶을 채워갔다. 그러나 어느 날 미선이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다. 미선은 39세로 아직 젊었지만 미선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김태훈은 가게 일도 잠시 놓고 아내와 아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1년 뒤 미선은 세상을 떠났다. 김태훈은 아내의 장례식을 마친 후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김태훈은 날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아갔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친인척이 많은 시골로 내려가셔서 살고 계셨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위해 잠시 서울에 오셨다.
다행히 65세이시지만 건강하신 어머니는 방과 후 아이를 돌보고 살림도 해주셨다. 가끔씩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김태훈은 아들 민석과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순간들만큼은 조금 위로가 되었다. 1년 김태훈은 아들이 급성 맹장이라며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들이 수술을 하는 동안 수술 대기실에서 1년 전 병원에서 아내가 수술을 받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아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온 마음을 쏟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들에게 무심했던 것 같다. 아내의 빈자리를 혼자서 감당하려다 보니 아들을 돌보는 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아들 민석이가 엄마를 잃고 그리움과 외로움에 힘들어했을 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떠났고 이제 너는 나밖에 없다. 아빠가 이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김태훈은 속으로 다짐했다. 민서가,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게. 너 혼자 힘든 시간 많이 보냈지? 그동안 아빠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많아. 미안하고 고마워. 김태훈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다짐하며 앞으로는 무엇보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김태훈은 아들 민석과 홀로 살아가게 되었다. 김태훈은 아들을 돌보며 자신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아내가 떠난 후의 삶에서 그는 한때 방황했지만 아들의 존재가 그에게 다시 의미를 부여했다. 아들이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에 김태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민석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업했다.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아버지 김태훈은 누구보다 기뻤다. 아버지, 오늘 첫 출근했어요. 민석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을 때 김태훈은 마치 자신이 첫 직장에 들어가던 날처럼 가슴이 벅찼다. 그래. 잘했다.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 된다. 김태훈은 눈가에 잔잔한 주름을 지으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날 집 앞 슈퍼에서 맥주 2캔을 사가지고 와서 둘이 소박하게 건배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김태훈은 놀랐지만 웃으며 물었다. 그래. 어떤 아가씨야? 착하고 따뜻해요. 언젠가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데려오고 싶어요. 김태훈은 긴장된 마음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약속한 날 민석은 그 아가씨와 함께 집으로 들어섰다. 처음 만난 며느리, 이름은 서은정. 조심스레 문 앞에서 인사하던 서은정은 키는 아담했지만 눈웃음이 참 따뜻했다. 옅은 메이크업에 깔끔한 니트와 스커트 차림.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자연스러운 살가움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석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김태훈은 미소를 지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 목소리에 김태훈은 문득 아내 한미선과의 처음 만났던 날. 그때도 이런 서먹서먹함 속에 묘한 따뜻함이 있었던 추억이 떠오른다. 서은정은 식사 내내 김태훈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다. 아버님, 민석이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참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어. 자기 주장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있어. 지금도 그렇지만 민석이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었어. 착한 게 흠일 정도였지. 서은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민석 씨가 왜 착한 사람인 줄 알겠네요. 아버님 닮으신 거겠죠? 민석이가 그런 얘긴 안 하던데요. 김태훈은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은정이는 김태훈에게 정말 친절했다. 그 후 6개월 후 결혼식장이다. 김태훈은 권색 양복에 단정히 넥타이를 메고 거울을 들여다봤다. 미선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혼잣말을 했다.
예식장은 이미 하객들로 북적였다. 하얀 꽃길이 길게 깔려 있고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의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은정이는 아버지 대신 신랑 민석과 함께 같이 입장을 했다. 김태우는 뭉클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가가 저절로 뜨거워졌다. 태우는 가슴 깊이 아내를 불렀다. 그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왔다. 신혼집은 태훈이 준비한 아파트였다. 집 명의는 넘기지 말라고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아버지 아파트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태우는 민서가 잘 살기만 해. 그날 김태우는 참 오랜만에 가슴이 꽉 차는 기쁨을 느꼈다. 작은 가족, 새로운 시작.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저 녀석들 보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아들 부부가 가까운 데 살아서 태우는 솔직히 기대가 컸다. 그러나 태훈의 인생은 또 다른 막을 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는 몰랐다. 그 따뜻한 기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걸. 주말이면 손주도 보러 오고 명절이면 북적북적 웃음소리 가득할 거라 믿었다. 그는 결혼 후 몇 달 동안 매일 퇴근길에 아파트 근처를 지날 때마다 오늘은 저녁 같이 먹자고 연락 올까? 작은 기대를 품곤 했다. 같이 살던 아들이 장가를 가서 이제는 텅 빈 집에 들어올 때면 아내가 생전에 해주던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문득 그리워졌다. 태훈은 정육점에서 금요일 저녁 민석이에게 줄 좋은 고기를 골랐다. 정성껏 포장한 고기를 들고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며느리 은정이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웃음도 없이 문을 열어줬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좋은 고기 좀 가져왔다. 태훈은 들뜬 마음으로 고기를 건넸다. 은정은 고기를 받아 들고는 휙 돌아서 부엌 쪽으로 갔다. 민석이는 집에 있나? 네. 방에서 잠깐 통화 중이에요. 말은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김태우는 멀뚱히 거실에 서 있다가 어색하게 손을 문질렀다. 부엌에서는 고기 봉지를 내려놓는 소리만 덜컥덜컥 울렸다. 저녁은 먹었니? 태훈은 쭈뼛거리며 물었다. 은정은 부엌에 등을 돌린 채 무심하게 답했다. 저희는 방금 먹었어요. 딱 거기까지였다. 식사 권하는 말도 같이 앉으라는 말도 없었다. 태훈은 순간 어깨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괜히 가져온 고기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래. 나는 그냥 가마. 네. 조심히 가세요. 은정은 끝까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며 태훈은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내가 남인가? 주머니 속 손이 괜히 허전했다. 몇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자는 말이 없었다. 주말 오후 태훈은 오늘도 좋은 고기를 들고 아들 민석이네 집을 찾았다. 따끈따끈한 삼겹살과 목살 한 보따리.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은정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오늘 고기 좋은 게 들어와서 좀 가져왔다. 민석이는? 방에서 뭐 좀 하고 있어요. 정은 짧게 답하고 고개를 돌렸다. 김태우는 살짝 머쓱했지만 애써 웃으며 고기를 들고 따라 들어갔다. 부엌 테이블 위에 고기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고기가 신선해. 저녁은 먹었니? 은정은 봉투를 열어보며 대답했다. 저희는 방금 밥 먹었어요. 오늘도 방금 먹었다는 딱 그 말뿐이었다. 김태우는 한쪽에 서서 머뭇거리다가 쓸쓸히 웃으며 덧붙였다. 고기는 금방 구워 먹어야 맛인데
삼겹살은 식기 전에 지글지글 구워야 제맛인데 말이지.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정리만 했다. 저녁 안 드셨으면 고기 구워드릴까요? 하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김태우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괜히 들고 왔구만. 결국 김태우는 눈치만 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고기 냉장고에 잘 넣어두고 방에 있는 민석이한테도 아버지가 다녀갔다고 전해줘라. 네, 조심히 가세요. 은정은 여전히 무심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김태우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애들도 바쁘고 힘들겠지. 괜히 민감하게 굴지 말자. 하지만 발끝에 묻은 쓸쓸함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도 고기를 들고 아들 집에 갔을 때 은정은 늘 그랬듯이 아버님, 저희 방금 저녁 먹었어요. 라고 건성으로 말했다. 또 그냥 냉장고로 직행이구나. 김태우는 속으로 쓸쓸히 웃었다. 그래, 나 간다. 짧게 인사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민석이에게 줄 비타민 영양제였다. 요즘 야근도 많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아들을 위해서 주문한 것이었다. 내일 줘도 되지만 오늘이라도 빨리 먹는 게 낫지. 김태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비타민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띵동문을 두드리자 문틈으로 고기 굽는 냄새가 훅 풍겨왔다. 민석과 은정은 거실 한복판에 불판을 펼쳐놓고 태훈이 갖다 준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 먹고 있었다. 은정아, 이거 진짜 맛있다. 민석이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태훈. 손에 든 작은 비타민 상자 하나가 한없이 무거워졌다. 아버님, 오셨어요? 은정이 놀란 듯 나오며 말했다. 그러나 눈빛에는 미안함도 반가움도 없었다. 이거 비타민이다. 요즘 피곤해 보여서. 김태우는 서글프게 웃으며 내밀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석 씨 아버님이 당신 비타민C 사오셨어. 민석도 슬쩍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잘 먹을게요. 아들도 아버지 들어오셔서 고기 같이 드세요. 하는 말 한마디 없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래, 잘 챙겨 먹어라. 나는 간다. 혼자 걷는 밤길.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괜히 허전했다. 결혼 전에 선물도 드리고 시아버지 말씀에 고개 끄덕이며 잘 웃어줬다. 왜냐하면 민석과 꼭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결혼까지 가기 위한 포장된 모습이었다. 즉 결혼 전엔 태훈에게 예비 시아버지로 친절하게 잘했고 결혼 후엔 이기적인 본 모습이 나왔다. 남편의 부모로만 여긴 거였다. 남편의 부모는 가깝고 소중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동안 불편해서 아들 집에 가지 않았다. 설날 전날에 아들 민석이가 전화가 왔다. 아버지 내일 떡국 드시러 오세요. 설날 아침 태훈은 양복을 차려입고 양손에 무거운 갈비찜 거리와 과일 한 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아들 민석 집으로 향했다. 아들 집에 초인종을 누르지 은정이 나왔다. 오셨어요. 말은 했지만 눈인사 정도로 툭 하고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태훈은 멋쩍게 웃으며 무거운 짐을 들고 거실에 들어섰다. 주방에서는 은정이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다. 냄비에는 탕국이 끓고 여러 반찬을 바쁘게 준비 중이었다. 아버지, 앉으세요. 떡국 드시게요. 아들 민석은 부랴부랴 식탁 위에는 민석과 김태훈이 먹을 떡국 2그릇을 놓았다. 민서가 은정이가 설 음식을 많이 하나 보구나. 아버지 은정이가 친정에 가져갈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은정아, 내가 싸운 갈비찜 좀 데워 같이 먹자. 아, 저희 곧 나가봐야 해서요. 퉁명스러운 말투에 민석도 난처한 얼굴로 덧붙였다. 아버지, 은정이 친정 가야 해서
지금 갈비찜 먹을 시간 없어요. 그래, 알았다. 설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태훈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부담스럽고 귀찮은 사람이 됐나?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고 외롭고 자괴감마저 들었다. 거실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본다 태훈은 낮게 중얼거렸다. 미선아, 나 이제 자식한테 어떤 기대도 안 할란다. 민석이랑 은정이는 지들 사는데 바쁜 거야. 나만 바보같이 기대했지. 그날 이후 주말에도 그는 더 이상 민석네 집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태훈은 점점 아들 부부에게 마음을 닫아갔다. 어느 날 갑작스런 소식. 민석이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은정이가 오늘 아들 낳았어요.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태훈은 핸드폰을 꽉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눈시울이 훅 젖었다. 그래, 잘했다. 민서가 고생했다. 은정이도 고생 많았고. 그날 본 손주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 2달 후. 은정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을 텐데 며칠을 참다가 드디어 결심했다. 그래,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해보자. 주말에 태훈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가 이번 주말에 시간 되냐?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민석이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뭐 별일은 없는데요. 은정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 다음 날 약속이 잡혔다. 태훈은 괜히 들뜬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태훈은 일부러 예약도 했다. 서울 강남 쪽 깔끔한 한정식 집. 손자 얼굴을 볼 생각에 새 셔츠도 꺼내 입고 나섰다. 식당 앞에서 민석과 그리고 아기를 안고 나온 은정을 보고 태훈은 저도 모르게 달려갔다. 어이구야, 우리 손자. 아이고야. 작은 고사리 같은 손, 꼬물거리는 눈. 태훈은 손자가 너무 예뻐서 목구멍이 뻐근해졌다. 식사는 평범했다. 은정은 여전히 필요한 말만 하고 대부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민석이 중간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아버지, 여기 음식 맛있네요. 그래, 많이 먹어라. 은정이도 많이 먹어라. 전 먹이려면 잘 먹어야지. 은정은 건성으로 웃었다. 네, 알아서 먹고 있어요. 그래도 태훈은 참았다. 손자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섭섭함을 덮기로 했다. 오늘은 그냥 행복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태훈은 혼자 읊조렸다. 그래, 은정이야 뭐 변하겠나. 나도 바랄 걸 바라야지. 손자만 보면 모든 것이 잊혀지는 듯 했지만 은정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외식이나 가족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은정은 예의 없는 태도를 보였고 태훈은 점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손자에 대한 마음은 태훈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손자만큼은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만남을 지속하기를 손주가 깡총깡총 뛸 때까지 2년간 지속되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동네 지인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친구들과 허허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때 앞서 걷던 친구가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툭 찔렀다. 야야, 태훈아, 저기 좀 봐봐. 뭔데? 야, 네 아들 민석이네. 김태훈 씨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본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대형 횟집 간판 불빛 아래에서 환히 웃고 있는 아들 가족이었다. 손주는 아빠 손을 잡고 깡총깡총 뛰었고 모두가 즐거워 보였다 한 친구가 말했다. 태훈아, 바로 집 근처에 살면서 너만 빼고 외식하는 거야? 애들이 갑자기 회가 먹고 싶었나 보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많이 섭섭했다. 오늘은 아무 약속 없다고 했던 아들이다. 친구 한 명이 눈치를 보며 덧붙였다.
야, 네 손주 귀엽다. 인사나 하고 가지 그래. 하지만 김태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냐, 방해하면 안 되지. 집에 와서도 손주가 깔깔 웃는 소리가 멀리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그 소리에 김태훈 씨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아들 내외가 먼저 아버지, 밥 한번 드시죠.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드시죠. 말해준 적이 없었다. 손주가 돌잔치 때 입에 케이크 묻히며 웃던 것도, 아들놈이 승진했다고 좋아하던 것도 멀리서 바라만 봤다. 오늘 밤, 금요일 저녁,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만 쏙 빼놓고 행복하게 웃으며 외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속이 텅 비어버렸다. 바쁘겠지. 애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수백 번도 넘게 스스로를 다독였던 말들이 오늘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주고도 저들은 나를 식구로 여기지 않는구나. 나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텅 빈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문나이 아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내는 늘 조용하고 묵묵히 집안을 챙기며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집에 돌아가면 늘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조용한 미소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아들에 대해서 서운하고 허전하면 아내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렇게 거실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내의 목소리, 아내의 손길,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더욱 더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한 달 후, 태훈은 장을 보러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아들 민석이네 식구들을 보게 됐다. 은정이와 민석이, 그리고 손주 녀석. 그런데 옆에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은정이 친정어머니였다. 태훈은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은정은 친정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엄마 좋아하는 회도 사고 디저트도 사자. 장모님 그냥 푸짐하게 장 봐서 놀러 가요. 민석도 옆에서 웃으며 맞장구 쳤다. 장모님 오늘은 우리 집 근처 펜션 잡아놨어요. 하룻밤 쉬면서 바람도 쐬고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 가족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요. 태훈은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래. 친정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잘해야지. 근데 태훈이에게는 그저 한 번 함께 밥 한 끼 먹자고 한 적도 없는데 민석이 또한 태훈에게는 횟집에서 회 한 사라도 사준 적 없었는데 태훈은 먼 발치에서 은정이 친정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당기며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손길이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태훈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었던 장바구니를 꾹 움켜쥐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서럽고 비참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봐 태훈은 얼른 고개를 돌리고 시장 한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귓가에 들리는 은정의 밝은 목소리. 엄마, 오늘 하루 그냥 다 저한테 맡기세요. 그 소리가 한참을 따라왔다. 그날 집에 돌아와 태훈은 조용히 불을 끄고 혼자 소파에 앉았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아직도 누굴 바라보고 기대고 있었던 걸까? 민석이도 은정이도 결국은 자기 삶을 사는 거다. 태훈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었던 건 아니라 믿고 싶었다. 민석이가 나를 자주 찾아오지는 않아도 최소한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를 품어주길 바랐던 거다. 그런데 오늘 본 모습은 뭐였나? 나 몰래 은정이 친정 부모에게는 극진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다. 가슴 밑바닥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서러운 게 아니었다.
괘씸했다. 민석이도 은정이도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었다. 그래, 이제 나도 너희 기대 안 할란다. 태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디로부터도 기대지 않고 혼자 서 있는 늙은 사내의 얼굴이었다. 태훈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도 나를 지켜야지. 그날 이후로 태훈은 마음을 크게 다잡았다. 언제까지고 속상해하고 있을 순 없었다. 그래,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 그날 태훈은 곧장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동네 체육관을 찾아갔다. 마침 탁구 동호회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탁구는 한때 즐겨하던 운동이었다. 태훈은 금세 라켓을 손에 쥐고 거칠게 공을 쳐댔다. 땀이 주르륵 흐르고 공을 쫓아 달려다니면서 가슴속에 맺혔던 우울화가 시원하게 풀렸다. 생각보다 잘했다. 몸이 가벼웠고 옛날 실력이 남아 있었다. 오, 아저씨, 스매싱 좋은데요? 그러게 오랜만인데 나 아직 죽지 않았네. 나는 웃으며 탁구공을 줍고 다시 또 열심히 쳐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탁구가 끝나고 난 뒤 동호회 사람들과 커피도 한잔하고 가끔은 저녁밥도 같이 먹었다. 다들 인생살이에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태훈은 그 속에서 편안하게 섞여들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불필요하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비로소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훈은 문득 웃음이 났다. 아무렴, 어때? 이렇게 살아도 괜찮잖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아들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산지 어느덧 6개월. 탁구 동호회도 이제는 태훈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주말마다 땀 흘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혼자 가끔 근교 산책도 다니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의외로 외롭지 않았다. 그동안 민석이에게 온 연락은 딱 2번. 명절 즈음과 어느 평범한 주말 저녁 무렵이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짧고 무미건조한 안부 전화. 한참을 뜸들이던 끝에 어색하게 말을 덧붙였다. 저희가 이번 주에 근처 나갈 일 있는데 시간 되시면 뵐까요?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같은 말은 없었다. 아버지랑 뭐 하고 싶어요? 라는 따뜻한 말도 그냥 근처 나갈 일 있으니까 슬쩍 들렀다 가겠다는 식. 그래도 예전 같으면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혹시 이번엔 다를까 하는 마음으로 들떴을지도.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탁구공처럼 통통 튀던 마음도 어느새 바닥에 착 가라앉은 느낌이었다. 굳이 나를 먼저 찾지는 않는구나. 가끔 생각나면 들르는 정도구나.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서운하기보단 담담했다. 다만 어쩌다 내 손주 얼굴 한번 보려면 내가 밥을 사줘야 한다는 게 가끔은 가슴 한켠을 쿡쿡 찔렀다. 그래도 괜찮았다. 태훈은 자기 자신과 자기 시간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그래, 너희 사는 대로 살아라. 나도 내 식대로 살 테니까. 어느 날 시장 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옆집 최 사장이 툭 한마디를 던졌다. 어이 형님, 며느리 친정어른이랑 같이 산다면서? 뭐라고? 태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민석이네 말이야. 친정어머니 모셔오고 뭐 아주 잘 모신다더라고. 그래, 그래야지.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기 봐줄 사람이 필요했겠지. 은정이도 직장 다닌다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몇 번이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 운동을 마치고 탁구 동호회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나오던 길. 우연히 근처 고깃집 앞을 지나게 됐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민석이, 은정이, 그리고 은정이 친정어머니가 보였다. 고소한 갈비 냄새 속에서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굽고 있었다. 민석이는 장모님의 접시에 고기를 직접 올려드리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진짜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은정이는 옆에서 깔깔 웃으며 장모님의 어깨를 다정히 주무르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다. 손끝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나는 언제부터 남이 된 걸까? 내가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밥을 사야 하고 조심조심 눈치 보면서 전화를 해야 하는데.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가슴속을 깊게 후벼 팠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한 발이 다 쇳덩이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텅 빈 방 안에 앉았다. 세상에 태훈 혼자만 쓸쓸하게 남겨진 것 같았다. 그날 밤 태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내려놔야겠다. 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맞춰서 살 이유는 없다. 기나긴 고독 속에서 태훈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 인생, 내 삶을 살 거야. 누가 뭐라 해도. 태훈은 시장에서 일을 마친 후 탁구 동호회에 더욱 열심을 냈다. 그동안 운동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날은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았다. 탁구를 마친 뒤 동호회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태훈은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술 한 잔을 기울이며 태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태훈은 평소처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이제는 혼자가 두렵지 않았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태훈은 매일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시장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주말엔 동호회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탁구 동호회에 신입 회원이 들어왔다. 최선영. 선영은 딸이 한 명 있다. 딸은 결혼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태훈은 안쓰러워서 가슴이 짠했다.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연금이 나와서 생활에 어려움은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모두 선영의 집에 초대받았다. 집 안은 따뜻한 불빛과 음식 냄새로 가득하다. 선영은 다들 오셔서 감사해요. 그냥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편하게 드세요. 태훈은 살짝 긴장한 듯 조심스레 자리에 앉는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겉절이 등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집밥이 차려져 있다. 태훈은 마음속으로 참 오랜만이네. 이런 따뜻한 집밥. 주변 친구들은 웃고 떠들지만 태훈은 오히려 조용히 천천히 음식을 음미한다. 그 맛에 그 향기에 오래도록 잊고 지낸 시간을 떠올린다. 태훈은 그 한 끼가 너무나 따뜻하고 그리운 맛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일이 없었고 아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집에서 먹는 따뜻한 식사가 사라졌던 태훈이에게 그 집밥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 추억을 불러일으킨 순간이었다. 이렇게 다들 맛있게 잘 먹어주니까 너무 기쁘네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이런 집밥을 먹으니까 마음이 참 편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은 선영이 준비한 집밥의 정성에 반해 버렸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우는 작업복 차림으로 정육점에서 고기를 다듬고 있다. 선영이 정육점에 들어왔다. 태훈 씨 고기 사러 왔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요. 태훈이 호탕하게 웃으며 뭘 사긴요. 동호회 사람끼리 뭘. 그냥 좀 챙겨드릴게요. 태훈은 한아름 고기를 포장해 건넨다. 가격을 받으려는 선영에게 안 받겠다고 손을 흔든다. 됐다니까요. 선영 씨, 평소에 우리 탁구 칠 때도 분위기 좋게 해주고 식사 초대도 해주셨잖아요. 그냥 작은 인사예요. 선영은 쑥스러워하며 그래도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되나? 고맙습니다. 정말. 며칠 후 선영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면서 생각한다. 그때 받은 고기 그냥 넘어가긴 싫은데 식사 대접이라도 해서 고마움을 표시해야겠다. 선영은 전화를 걸어 태훈을 초대한다. 살짝 긴장하며 태훈 씨, 저번에 고기도 챙겨주셨는데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별건 없지만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태훈은 너무 좋아서 잠시 숨을 가다듬고 그래요. 초대해 주신다니까 감사히 얻어먹으러 가야죠. 선영의 집. 따뜻한 조명 아래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탁이 차려져 있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긴다. 선영은 부끄럽게 웃으며 그날 주신 고기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드세요. 태훈 진심이 담긴 미소로 아니, 이런 정성까지 받을 줄은 몰랐네요. 태훈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춘다. 가슴 한켠이 뻐근하다. 언제부턴가 집밥이 이런 따뜻한 초대가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 있었음을 실감한다. 태훈은 그저 고기 몇 점 챙겨줬을 뿐인데 이렇게 따뜻한 자리로 돌아오다니 내가 잊고 살던 건 바로 이런 소박한 마음이었지. 밥을 먹으며 선영과 태훈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탁구 얘기, 사는 얘기.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의 공기가 부드러워진다. 선영은 차를 내오며 태훈 씨 덕분에 요즘 삶이 좀 더 재밌어졌어요. 태훈은 웃으면서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편안하게 서로를 바라본다. 아주 작은 온기, 그러나 분명한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오간다. 식사와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겨울 바람이 불지만 태훈의 마음은 오래간만에 따뜻하다. 그저 고마움에 초대한 자리였다지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일, 이토록 가슴 벅찬 일이었구나. 태연은 자꾸 웃음이 나온다. 그 후에 선영은 태훈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주었고 태훈은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갔다. 예전 같으면 이럴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선영 씨와 늘 함께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태훈은 점차 여자에 대한 마음을 다시 열기 시작했고 그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다. 태훈은 아들 부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들이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넘기기로 결심했다. 너무 괘씸해서 오히려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 세상으로 먼저 간 내 아내 한미선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이다.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한미선의 아들이라면 충분한 명분이 된다. 태훈은 아들을 만나서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 아들 민석은 깜짝 놀라면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라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렇지만 아들 부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여전히 태훈에게 무심했고 태훈의 마음은 여전히 씁쓸했다. 아들에게는 가끔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것도 대부분 형식적인 전화였다.
김태훈이 이제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기대지 않기로 한 건 그들이 태훈을 불편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훈은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선영과의 평화로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태훈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